여전히 살해 혐의 부인하는 건가요? 예, 추가 범행 계획이 계획하신 거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경찰은 당초에 계획 범죄로 의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죽이진 않았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죄송하고 제가 죽인 줄 받고 나오겠습니다. 일정 부분 계획하셨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더 말씀 좀 해주시죠. 청담동 주식부자 이진 부모 살인용의 피의자 오늘 신상과 얼굴을 공개를 했는데 일단은 저 김다운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근데 네. 고개를 푹 숙였어요. 네,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죠. 네. 바로 어제 경찰이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을 합니다. 범행이 중하고 진술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얼굴,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바로 오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날이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경찰 단계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한 피의자를 구치소로 옮깁니다. 자연히 경찰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얼굴이 드디어 공개되는 것 아닌가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네. 얼굴 자체는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서 가리진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점포에 얼굴을 파묻는 바람에 얼굴이 네. 제대로 드러나지는 않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종근 평론가 네. 가리지는 않는다, 공개한다가 아니고 가리지는 않는다인가 봐요. 네, 그런데 네. 뭐 공개가 어차피 지금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다 뭐 벗기고 네. 다른 옷을 입히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 원래 들어갔을 때 저 옷을 완전히 뒤집어 썼는데 네. 뒤집어 쓰지 않고 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사실 오늘 댓글 단 많은 사람들이 네. 아니 저게 무슨 공개냐라고 지금 뭐 그 항의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저런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가리고 있는 것을 제지해서 얼굴을 네. 들게 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찰로서는 그렇겠죠. 어쨌든 공개의 의미가 좀 삭감되지는 않았나 싶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박수면 선생님, 경찰이 이렇게 공개한 거는 이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서 그랬을 텐데 아까 인터뷰 봤지만 지금 이 김다운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한 건 맞지만 살인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는 공범들이 했지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네. 진술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은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김다운이 애초부터 살인 범행까지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겪어왔는데 청담동 주식부자 이진 부모가 보유 재산이 많을 것으로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해 왔다는 건데 지난해 3월부터 이 피해자의 귀가 장면을 촬영했다. 이 내역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다운의 휴대전화 내에서 그 내역이 발견된 거죠. 포렌식을 해보니까 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은 내역들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러한 행동은 일반 피의자의 경우에도 잘 하지 않는 행동인데 지난해 4월에는 위치 추적기를 이용해서 네. 4번에 걸쳐서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무려 1년여간 범행 1년을 준비를 계획했다는 해왔다는 거죠. 건가요? 그리고 네. 공범들을 대동해서 범행 현장에 갔지만 직접적인 살해 행위는 본인이 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정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흉기와 표백제도 본인이 직접 준비를 했다. 이것은 본인이 살인도 계획을 했었고 또 범행 현장에 갈 때 적어도 본인이 살인까지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어도 네.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 결국 네. 본인이 살해의 주범이 아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김다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지의 수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박사님 선생님, 결국에는 재판에서 입증을 해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2천만 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지금 1년을 준비해가지고 2천만 원이라는 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예.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중국어로 도피한 동포 있지 않습니까? 네. 설명하고 지금 김동원 씨와 주장이 전혀 달라요. 음. 심지어 지금 김동원 씨는 내가 죽이지는 않았다. 계획한 건 맞다. 그냥 죽이지는 않았다는 얘기고 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 죽인 거 아니다. 네. 우리는 가가지고 무슨 다른 일을 한 줄 알고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중국으로 빨리 피신한 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 저 대목은 1년간 정도의 2천만 원을 해서 범행한 것은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날 것 같고 예. 전체적으로 아마 사업을 하면서 요트 사업을 했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요트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가지고 부인하고 이혼했고 이제 한국에 와서 요트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아마 이진 씨 부부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부터 돈이 많은 걸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남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디로 갔으며 네. 또 구체적으로 살해 현장에 누가 들어가서 살해를 했는지 또 어느 순간까지 공부를 했는지 이 대목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범죄인들 요청해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관건이라고 보는데 아마 이 사람들도 조만간에 저는 도망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굉장히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예. 또 2명이나 또 죽었습니다.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 거죠. 예. 중국 쪽에서도 조만간에 아마 피의자를 잡아서 한국으로 보내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와봐야 좀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이 5억 원의 행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호영 변호사님, 이거 5억 원 중에 일부를 변호사 수임료로 줬다. 그럼 변호사는 그 돈을 다시 반납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 오늘 사실은 제 주위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게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을 수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이제 선임계도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사임계를 내고 그다음에 본인이 받았던 이런 수임료를 이제 보통 반환을 하면 의뢰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경찰서에다가 이거를 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변호사들도 참 이게 좀 독특한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그런 변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호사와 그다음에 의뢰인 사이의 그 신뢰 관계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할 때 그 변호사가 변호를 맡는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진실들과 상당히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이고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고인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냐?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의뢰인인 피의자한테 물어보는데 그러한 피의자가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다 거짓말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거짓말을 가서 거짓 진술을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솔직하게 얘기해라.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그중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평소에 처음에 그 김 씨가 나는 그런 계획범죄가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중국인 동포가 살해했다라는 식으로 변호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믿고 이제 선임을 해서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사실들이 전혀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 더 이상 이것을 변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임계를 낸 거고 더불어서 받았던 그 수임료 같은 경우 5천만 원 중에서 4,500만 원이 그 피해자 측에서 지금 수취한 그런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 이렇게 범죄 수익을 본인이 가져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수사기관에 반납을 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박선배서 엄마 모친한테 주식 투자에 7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예. 김다운의 어머니가 2억 5천만 원을 경찰에 직접 출석해서 반납을 했는데 나머지 2억 5천만 원 대부분도 김다운 씨와 그 가족들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4천여만 원의 행방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인데 일단은 밀항을 위해서 흥신소에 6천만 원을 사용하고요. 변호사 비용 4,500만 원 사용하고요. 검거 당시에 1,8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평택 창고 임대비로 1,500만 원을 사용하는데 어머니가 주식 투자로 7천만 원을 사용하고요. 거기에 이모와 의붓아버지가 자신 소유의 차량에 돈을 은닉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단은 이 어머니, 이모, 의붓아버지를 작물 보관 및 운반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범죄 수익임을 알고서도 전달받고 보관하고 사용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 이모, 의붓아버지도 작물 보관, 운반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수사 과정에서 내가 돈을 취득할 때, 보관할 때는 작물인지 몰랐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처음 취득할 때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알게 돼서 그걸 돌려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취득할 때 인지했냐 안 했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입건은 된 상태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